네, 여기는 안데마트라는 작은 마을이고요. 저희가 저쪽 오른쪽 푸르카 패스에서 넘어와서 이 동네가 첫 번째로 가장 큰 마을 같습니다. 마을은 한 2개 있는데 거기는 마을이 작고요. 여기는 꽤 크네요. 이탈리아 쪽으로 가려면 여기서 또 고개를 하나 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무슨 패스라는 이름이 있는 것 같은데 3대 패스까지는 안 들어가고 흔히 있는 패스 같습니다. 아마 여기 패스도 이 산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무슨 패스 간판에 나왔는데 지나가 버려가지고. Please follow the route for 13 kilometers. 그래도 여기도 구배가 상당한데 지도에서 보면 그래. 완전 뭐 꾸불꾸불한데 여기도 자전거 타고 넘어가는 분들 많네. 나는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존경스럽다. 여기는 산이 높지 않으니까 입구부터 오베랄 패스다. 그죠? 오베랄 패스네. 오베랄. 이거 봐봐, 여기에서 이 오베랄 패스 길이다. 그러니까 여기잖아. 여기가 더 올라가면 이런 길이 있는 거고 여기가 거기란 말이야. 수스텐 패스 시작하는데 우리 케이블카 탔는데 여기라고. 그러니까 내가 당초에는 여기로 넘어갔고 이 동네 와서 여기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려고 그랬지. 그래 딱 중간 지점이 있더라고. 오베랄 패스. 오베랄 패스. 네, 여기 지도에서 이름을 읽지를 못해갖고 차 세워놓고 잠시 읽어보니까 오베랄 패스네요. 여기가 저 앞쪽에 눈 있는 데 있죠. 저쪽 어디서 수스텐 패스를 통해서 내려오고 이쪽에서 푸르카 패스 통해서 내려온 중간 마을입니다. 저희가 지금 오베랄 패스라고 저희도 지금 처음 알았는데 거기를 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마을이 아주 예쁩니다. 이 마을도 길이 상당하네. 여기도 뭐 완전 바로 옆에 아까 기차 지나가는 거 여기로 지나가고 여기도 터널이 있네 또. 다른 패스길에는 올라가는 길에는 터널이 없었고 그린젤 터널이 그린젤은 저 내려가는 쪽에 한 두세 개, 3개 정도 있었고 푸르카는 터널 한 개 있었나? 터널은 없었다. 터널 없어. 아, 요 위에서 내려다보니 마을 예쁘다. 그러니까 내가 마을 아까 사진 찍는다고 갔었잖아. 여기도 패스가 꽤나 그래도 여기도 오토바이 많이 다니네. 오토바이들은 패스길만 찾아다니는가 봐. 그러게. 야, 여기는 높은 산이 있는 곳이 아니라서 입구부터 뭐 꽃이 피어 있고 다른 패스하고 좀 다르네. 여기 돌아서면 이제 또 먹을 거예요. 오베랄 패스. 오베랄 패스도 또 사진을 한 장 찍어야지 또 증거가 나지. 오빠라. 여기 공사 아니야? 저기가 납비가 있다. 앉는 거 아니다. 막아버렸네. 막아버렸네. 전망대는 좀 쓰지. 그래 마을도 다 보이고 그죠? 여기는 나무 때문에 열어놔도 안 보여. 여기서 이거 돌아서- 저기로 가면 어디에 또 있겠다. 여기 돌아서면 보일 것 같아. 스키장도 있는 것 같네. 와, 꽃 봐라, 꽃.
여기가 오베랄 패스 중간 지점인데요. 여기에도 작은 호수가 하나 있네요. 여기 기차 지나가면 멋질 것 같은데, 여기 기찻길 바로 옆으로 트레킹 코스가 있습니다. 여기 철로인데 여기 뭐 철조망 하나 없습니다. 저기 기차 지금 교행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알프스 빙하특급 아니고 마테오는 뭐네. 마테오. 여기서 기차가 왜 천천히 가나 했더니 아까 여기서 톱니가 시작되잖아. 딱 톱니 입구에서 천천히 가네. 여기 톱니가 없어. 여기 레일에는 톱니가 없고 저기 코너 딱 도는데 저기부터 톱니가 시작돼. 그러니까 천천히 가네 저기서. 왜 열차가 여기서 갑자기 멈추나? 코너라고 나는 그런가 했네. 저기에 딱 톱니가 시작되잖아 저기 앞에. 이런데 캠핑카 대놓고 많이 있네 여기. 저 캠핑카 천지네 진짜 다. 저쪽에 다 캠핑하네. 저 위에도 있고. 근데 이 주변은 괜찮은 건가 보다. 여기도 호수 있네. 맞네. 연못이다 연못. 여기 위에도 아까 무슨 폭포 전망대라고 얼핏 있는 것 같았는데, 올라가는 길이 어디요? 여기 어디 아니요? 여기 아니에요? 여기에 그것도 있는가 보다. 이거 우리 탔는 거 보고. 케이블카. 케이블카. 저 위로 올라가면 케이블카 있는가 보다. 여기서 타네. 플레이어. 저쪽 스키 에어리프트가 뭐고? 스키. 응. 여기도 사람들 많네. 뭐 구경한다고 이렇게 사람이 많노. 이거 등대가 뜬금없이 이런 데 있어. 저거 리엠켈레인가 아까 내가 어디서 봤는데. 여기 있네. 여기 오베랄프 패스 2046. 패스를 많이 넘네 우리가. 또 가보자. 패스를 너무 많이 넘어서 이제 패스가 패스다. 패스를 너무 많이 넘어서 패스합니다. 뭐 이런 쪼매난 패스는. 근데 집은 예쁘다. 우리는 상대를 안 한다. 집은 예쁘다. 여기가 이제 또 패스 내려가는 길에 구불구불한 길이네 여기가. 맞네. 길도 무지 꾸불꾸불합니다. 야 여기도 뭐 대단하다. 패스 정상 부근에 여기 트레킹 코스가 좋은 데가 있네요. 그냥 가려다가 또 좋아 보여서 잠시 한번 걷고 가겠습니다. 트레킹 코스가 엄청 기네요. 다는 못 가고요. 저 코너까지만 갔다가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오베랄프 패스 내려가는 길입니다. 차 신나게 달리네. 손 꼽으면서 첫째, 둘째, 셋째 안 들어가나 그러는가. 조용하네. 그런 스포츠카는 많이 안 보이네. 3대 패스는 아니니까 좀 짧잖아 구간이. 오른쪽 저 끝이 마지막 같은데 거의. 야 신나게 달립니다. 스포츠카 저거 2대 경주 하나. 뒷차는 스포츠카는 아닌데. 잘 달린다. 와 이거야 빨간색 진짜 잘 달리네 저거. 오토바이 가라. 트레킹 코스 쭉 따라오니까 오베랄프 패스가 한눈에 다 들어오네요. 여기는 패스가 크지는 않는데 아기자기해서 더 멋져 보입니다. 한눈에 딱 들어오니까. 그림젤 패스나 프루카 패스는 이 구배가 하나가 되게 커서요 한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한 화면에 안 들어왔는데, 여기를 딱 한 화면에 들어오니까 아주 이뻐 보입니다. 네, 이제 오베랄프 패스 다 내려왔고요.
오늘도 저희는 중간중간 구경하다 보니까 51km 주행했네요. 이제 저것도 예쁘다. 구경하다 보니 시간이 또 늦어서요. 오늘도 가다가 캠핑장이나 노지 캠핑장 있으면 찾아서 자야 되겠고요. 내일은 이제 이탈리아로 넘어가야죠. 그런데 가다 보니까 구경할 곳이 너무 많아서요. 차를 자꾸 세우게 됩니다. 예쁘다. 여기도 집도 마을이 이쁘네. 예쁘고. 탁 첫판에 호텔이 눈에 띄네. 그 다음에 보이는 게 교회여야 되는데 여기는 교회는 없나? 저 있네. 있네. 교회는 어김없이 있네. 아까 그런 집은 정말 오래된 것 같아. 이제 패스길 다 내려왔습니다. 또 부지런히 가보겠습니다. 아, 이 마을도 이쁘네요. 마을은 되게 큰데 교회 있고. 기름 얼마야? 1.79 좀 사네. 여기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가겠습니다. 앉아서 하는 거 그렇지도 않은데. 거리야. 그럼 거리에. 워터 탱크. 샤워. 고 샤워. 텐트. 슬립. We sleep here. 야, 마을 이쁩니다. 조금 전에 주유소에서 자동차 정비하시는 할아버지라고 해야 되나, 그분이 앞에 저희 차 남바를 보고 뭐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서 왔느냐고 묻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로 데리고 가서 태극기하고 붙어있는 거 봤더니 태극기 보더니 바로 꼬리야 그러시네요. 한국어 저런 분들도 알아. 아까 우리 주유소에 들어갔을 때 있던 차 있잖아. 그 남자분도 하는 방법을 아느냐 그걸 가르쳐 주려고. 물어봤어. 그래서 내가 안다고 하니까 가더라고. 다 친절하다 그죠? 그 경찰만 빼고. 경찰이야. 뭐 원래 우리나라도 그렇고 공무집행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하지. 공무집행하는 사람이 남한테 딱지 떼면서 히실실 웃으면 그것도 사람 열차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마을이나 우물이 있더니 이쪽 동네는 또 없네. 안쪽으로 어디 들어가야 있겠지. 여기 쿱 있네. 쿱은 근데 거의 다 있네 그죠? 거의 다 있네. 조그만 거겠지 여기는 또. 저 새우 크다. 그렇네. 차도 지나가고. 존 30. After 600 meters, turn right. Then immediately turn right. After 400 meters, turn right. Then immediately turn right. 네, 오늘은 6월 10일 토요일이고요. 저희는 어제 이탈리아로 향하다가 스위스하고 리히텐슈타인 국경지대에 있는 라인 강변에서 캠핑했습니다. 이제 더 출발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탈리아로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리히텐슈타인 수도가 여기에서 20km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도 한 나라인데 잠시 찍고 가야죠. 리뷰를 보니까 별 볼 거는 없다고 하던데 그래도 한 나라니까 잠시 들러서 거기도 성이 하나 있다고 하니까 그거 보고 이탈리아로 넘어갈 생각입니다. 여기 앞에 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독일에서 온 가족이던데요. 어제 저녁 때 인사 나누고
바이바이 해주네. 바이바이. Have a nice trip. 빠이. 잠시 작별 인사했고요. 이제 또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바로 국도 옆에 가까운 곳에 아주 멋진 숲이 있더라고요. 리히텐슈타인이 세계에서 6번째로 작은 나라라고 하고요. 소득은 세계 1위랍니다. 오늘 토요일인데요. 리히텐슈타인은 너무 잘 살아서 토요일, 일요일은 가게고 뭐고 아예 문도 안 연답니다. 이런 거 보면 세상 사람 다 똑같습니다. 스위스 사람들도 마을 앞에 이런 데서 50km, 뭐 30km 속도 지키지 여기 70km 도는데 아까 저 차 100km 이상 달립니다. 카메라 없고 경찰 없으면 막 달립니다. 여기도 사실. 어제 저희가 패스 넘어오면서 어떤 차가 지나가면서 오토바이 바이크한테 깜빡이는 신호 있잖아, 손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무슨 사인인가 그 바이크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앞에 경찰이 있다는 사인이랍니다. 알려주는 거죠. 이 고갯길에서 경찰이 뭘 단속한다고 거기 있느냐 그랬더니 바이크들 속도 단속한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경찰 안 보이면 속도 내고 신나게 달리고, 경찰이 있으면 속도 줄이고, 벌금이 엄청 세다 하더라고요. 걸리면. 아이고, 가는 길이 이렇습니다. 이거 큰 차는 못 가네. 다른 길이 있나? 저기 앞에가 리히텐슈타인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국경 거의 다 왔거든요. 뭐 이렇게 보면 사실상 지형적으로는 스위스의 어느 한 도시죠. 뭐 나라가 워낙 작으니까. 국경 800m 남았네. 여기가 국경 같은데 300. 여기 깃발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국경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여기 국경이네. 여기 깃발이 있으니까. 국기 있네. 예, 국경 통과했습니다. 제가 어느 블로그에 보니까 어떤 분이 리히텐슈타인 들어갈 때 요건 검사하고 국제 운전 면허증도 검사하고 했다는데 그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2011년 이전이면 말이 맞는데 제가 그 글 쓴 거 보니까 2020년도던데 작년까지 리히텐슈타인이 생겐 가입국 중에 마지막 나라였거든요. 2011년도에 생겐에 가입했으니까요. 근데 올해 크로아티아가 가입하면서 크로아티아가 생겐에 지금 현재로서는 마지막 가입국이거든요. 생겐 가입국은 이렇게 동네 넘어가듯이 넘어갑니다. 근데 무슨 여권 좀 검사를 하고 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분이 로밍해 왔는데 한국에서 유럽 전체에서 다 된다고 해서 왔는데 리히텐슈타인 여기 들어오니까 이 나라는 포함이 안 돼서 요금 폭탄을 맞았다는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 폰이, 저도 로밍해 왔거든요. 현재까지는 스위스컴 잡혀 있습니다. 이거 관계없고, 국경을 넘어왔는데도 지금도 스위스 통신사가 잡혀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관계없고, 좀 더 들어가 보죠. 하긴 저 산 너머가 스위스니까. 리히텐슈타인이라는 나라를 다 보네. 리히텐슈타인이라는 게 어떤 왕가지, 왕가. 그지? 집안이지. 지금도 그 성에는 살고 있대. 그 왕가가 오스트리아의 무슨 뭐또 집이라고 해야 되나 뭐 있다 그러네. 평상시에는 개방을 하는데 여름철인가 뭐 되면 이 왕족이 오스트리아에 있는 그 집으로 간대. 그럼 그때는 또 이제 공개를 안 한대. 수도 시내는 뭐 좀 빨리 걸어가면 10분이면 본다며. 이 나라 자동차 번호판은 검은색입니다. 검은색 바탕에 흰 글씨로 써 있네요. 다 그렇죠. 좀 특이합니다, 번호판이. 주유소하고 문 열어놨고, 여기는 뭐야? 마트도. 마트 문 열어놨고, 다 열어놨구만 뭘.
아니면 그 사람이 온 날이 모두가 쉬는 그날이었던가. 하필이면 그날이 또 토요일이었어. 우리도 신정시장 쉬는 날 있잖아. 한 달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여기가 시내 한복판인데. 고급차 많이 다닌다 그래, 그치? 차도 아니구만. 뭘 차도 모나코 가면 다 고급차라도만 가니까 그것도 아니더만. 번호판은 까만 거 맞네. 바탕이 까맣고. 여기 성당 나오더만. 아, 여기 주차장. 저 아저씨 돈 내려고. 네, 리히텐슈타인에 도착했습니다. 시내 한복판이고요. 여기 성당인지 교회인지 이게 상징이더라고요. 이거 잠깐 보고 몇 군데 보고 바로 가겠습니다. 성당에서 종 치고 있네요. 차 남반은 검은색 바탕에 흰 글씨입니다. 네, 저쪽 교회가 파트즈 성당이고요. 여기가 정부 청사네요. 바로 옆으로 멋진 건물이 있는데 이게 리히텐슈타인 의회 건물입니다. 여기 의원이 26명인가 그렇다고 제가 얼핏 본 것 같은데, 이 나라도 보수 색채가 강해서 보수당하고 무슨 당이 연정을 해서 장기 집권을 하고 있답니다. 이게 좀 시간 지나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왔네요. 아마 이쪽이 시내 중심가 같네요. 여기는 은행인가 봅니다. 뭐 뱅크 써있네. 랜더스 뱅크. 여기가 시내 중심가에 있는 우표 박물관이네요. 리히텐슈타인에 오면 볼만한 게 이 우표 박물관하고 저쪽 왕궁이라고 해야 되나, 성이 있죠.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성남시 규모라고 하니까 넓이가 작은 나라죠. 네, 여기 우표 박물관 안에고요. 박물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런 게 우표네요, 다. 쭉 우표가 전시되어 있고요. 저기는 옛날 우체부 자전거하고 복장 입은 게 있네요. 우리도 학창시절에 우표 수집하는 분들 많았죠. 저도 조금 하다가 말았는데. 엽서도 쭉 전시되어 있고요. 우표가 1954년도 거도 있네요. 여기 중국인들이 많이 오는지 중국어는 설명이 있는데 한국어는 설명이 없네요. 아까도 중국 관광객들 단체로 저 광장에 있던데 중국 사람들이 여기 많이 오는가 봅니다. 네, 여기 우표는 1912년에 발행된 것도 있네요. 이건 1917년도에 발행된 우표네요. 여기는 우체국에서 쓰는 우편 소인입니다.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소인 많이 찍었습니다. 물론 우편 소인은 아니고요. 여기서 엽서 사서 요금 내고 여기 우편함에 넣으면 실제 배달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가 시내 한가운데 같습니다. 카지노도 있고요. 저쪽에 고급 시계 매장들이 쭉 있네요. 바투즈 성 올라가는 길에 이런 건물이 있는데요.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무슨 음악 관련 건물인 것 같기도 하고. 성은 아까 시내 중심가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게 이정표가 있더라고요. 성 올라가는 길이 바로 왼쪽에 찻길도 있고요. 여기 산책로 같이 생긴 것도 있는데 저희는 일부러 걸어갑니다. 산책도 할 겸요. 이렇게 걸어가면 또 시내가 또 보이니까요. 저기 나무들이 쭉 서 있는 데 있잖아요. 저기가 라인강인데요. 지금 강은 나무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저 강 건너는 스위스입니다. 이 안쪽이 리히텐슈타인이고요. 성에 올라왔더니 보수공사 중이네요. 여기는 지금도 왕족이 산다는데 왕족이 지금 다른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수공사를 대대적으로 하네요. 그냥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볼품 없네요.
저희는 리히텐슈타인에 잠깐 들려서 여기 시내 구경하고요. 여기 성은 지금 공사 중이라서 아쉽게 못 봤습니다. 여기에서 공공 와이파이로 유튜브에 영상 하나 올리고요. 영상 금방 올라가더라고요. 인터넷 속도가 우리나라 와이파이하고서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탈리아로 넘어가야죠. 여기에서 이탈리아 국경까지는 174km 나오네요. 저희가 리히텐슈타인 돌아보니까 오늘 토요일인데 뭐 일부 정보에 의하면 다 쉰다고 하고 심지어 주유소까지 문 닫았다는 분도 있던데 다 열었던데요. 아까 우표 박물관도 열었고 가게들도 다 열었고 또 관광객 태우고 다니는 그 투어 버스 있잖아요. 그것도 다니고 나라가 워낙 적다 보니까 뭐 구경할 거는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